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루가 돌아왔어요. 오늘은 바로 그 트랜스포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한 마지막 여정이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치명적인 매력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문장 속 숨은 의미를 캐치하는지 살펴봤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깜찍한 고양이 옷을 입은 것처럼 알고리즘 또한 멋진 수학적 옷을 입혀볼 시간이에요. 함께 저 수학적 표현 속에 숨어있는 맥락 파악의 비밀을 풀어보며 어떻게 우리의 알고리즘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지 발견해 볼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모두 함께 이 매혹적인 수학의 세계로 민양하며 뛰어들어 볼까요? 이 공식, 인터넷에서 트랜스포머를 검색할 때마다 눈에 띄는 그 유명한 식이죠. 바로 이 식이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맥락에 맞게 추려내는지를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거랍니다. 트랜스포머가 이 공식으로 문장의 맥락을 알아내는 것은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며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거나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게 된 그 순간 같은 그런 대단한 발견은 아니랍니다.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이 귀여운 고양이가 눈앞에 장난감을 발견하는 것처럼요. 2017년 구루가 이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처음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에 놀랐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렇게 잘 반영한 결과가 왜 이제야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쿼리, 킷, 밸류의 조합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을 리뷰해볼까요? 인터넷의 바다에서 원하는 보물을 찾기 위해 우리는 검색창에 마법의 주문, 바로 쿼리를 외워요. 그리고 나면 마법처럼 관련된 키워드, 즉 키들이 화면에 촤르르 펼쳐지죠. 각 키에는 자신만의 보물상자, 즉 밸류가 숨겨져 있어요. 쿼리는 주문, 키는 열쇠, 밸류는 상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보물상자를 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상자가 값진 보물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상자는 금보다는 돌멩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각 상자를 열 때 중요한 것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선택해요. 바로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최종 결과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 과정이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과 동일해요. 마법사가 주문을 잘못 외우면 마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듯이 쿼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마법의 열쇠, 즉 키들이 없다면 그 보물상자들은 영원히 닫혀 있겠죠. 물론 밸류가 없다면 열쇠는 쓸모가 없어지겠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마치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가장 관련성 높은 정보에 집중하듯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은 쿼리와 가장 잘 맞는 키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가장 가치 있는 밸류를 선택해요. 즉, 쿼리, 키, 밸류의 완벽한 조화,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지식의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실전 무대로 들어가 볼까요? 트랜스포머가 매 순간 수행하는 마법은 바로 각 단어에게 쿼리, 키, 밸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듯 트랜스포머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해 각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색해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단어라도 그것이 가진 의미를 찾아내어 문장 전체의 맥락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내는 문장의 전체 그림, 진정한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문장의 각 단어는 자신의 쿼리를 들고 문장 속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죠. 이 여행에서 단어들은 다른 모든 단어의 키와 밸류를 지도삼아 자신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각 단어는 마치 자신만의 독특한 맛을 찾는 요리사처럼 다양한 재료들인 키와 밸류를 조합해 자신의 의미라는 완벽한 요리를 완성해요. 그리고 이 모든 요리 과정은 주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한 단어가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이처럼 모든 단어들이 자신의 쿼리로 서로 다른 단어의 키와 밸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고 결국은 문장이라는 대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 마법의 과정에서 각 단어는 하나의 쿼리를 가지지만 문장 전체에서는 수많은 쿼리들이 활약하고 있답니다. 구루의 트랜스포머 시리즈 팬분들은 임베딩 보충 수업 기억하실 거예요. 언어 모델은 인풋 문장을 임베딩이라고 불리는 벡터로 변형시켜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죠? 인풋 문장뿐만 아니라 쿼리, 키, 밸류 모두 사실은 벡터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벡터로 간주하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각 단어의 문장 속 의미 찾기. 그 중에서 문장의 가장 첫 단어인 더의 여정을 예로 들어보아요. 더는 자신의 쿼리를 들고 다른 단어들의 키와 밸류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쿼리, 키, 밸류 모두 벡터랍니다. 심지어 결과인 더의 의미까지도요. 즉, 이 모든 상호작용과 그 결과물도 벡터라는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된답니다. 우리가 다양한 벡터로 계산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모든 벡터를 한데 모아 행렬로 만드는 것이죠. 더의 쿼리 벡터는 하나이니 소문자 Q로 표현하고 키 벡터들과 밸류 벡터들은 여러 개이니 한데 쌓아 행렬로 만들고 대문자 K와 대문자 V로 표시하도록 해요. 쿼리 벡터 소문자 Q는 하나의 큰 행렬로 표현된 키 벡터들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누가 친구이고 누가 그저 지나가는 인연인지를 알아내야 하죠. 즉, 각 키 벡터들의 중요도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 중요도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자신과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cosine similarity가 등장한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수식이 사실상 이 cosine similarity와 동일하답니다.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에서 주어진 쿼리 벡터에 대하여 키 벡터들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바로 그 식이 이 cosine similarity와 같은 원리라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cosine similarity를 통해 각 키 벡터의 중요도를 알아냈다면 이제 그 중요도를 실제 의미 분석에 적용해야 할 차례입니다. 중요도를 직접 가중치로 사용해도 좋지만 우리는 더 정교한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바로 소프트맥스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죠. 소프트맥스 연산은 마치 마법의 저울처럼 모든 중요도의 합이 1이 되도록 각각을 조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각 단어의 중요도가 문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균형 있게 나타낼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각 키 벡터의 중요도를 어텐션 스코어로 변환하는데, 이 스코어는 문장 속에서 더가 얼마나 주목받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랍니다. 이제 마법의 마지막 단계 밸류 행렬의 어텐션 스코어를 적용하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소프트맥스로 정제된 가중치들을 가지고 이제 각 밸류 벡터들의 이 가중치를 곱해준 다음 모두 더해주는 거죠. 이 작업을 가중치 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각 밸류 벡터들이 가지는 정보의 중요도를 수치화한 거예요. 이 결과 벡터는 바로 더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더라는 단어에 적용한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RNN과는 달리 트랜스포머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벽렬화의 힘을 빌려 모든 단어들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더라는 단어가 문장의 첫 시작이라 해서 먼저 어텐션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리버라는 단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마지막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단어들은 각자의 어텐션 무대 위에서 동시에 주연을 맡죠. 이 병렬적인 처리는 트랜스포머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문장의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탐구해온 마법의 정수,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 공식의 전체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쿼리 벡터들이 한 행렬로 모인 대문자 Q, 우리의 쿼리 행렬입니다. 이 행렬,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운 키 행렬 K, 밸류 행렬 V가 어우러져 이제 이전에는 암호처럼 보였던 공식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괄호 안의 수식은 바로 쿼리 행렬과 키 행렬 사이의 유사도를 cosine similarity를 통해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연산. 이 연산은 우리가 계산한 유사도를 정교화하여 각 키에 대한 가중치로 변환합니다. 이제
이 가중치들과 밸류 행렬 부위를 곱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최종 가중치합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트랜스포머는 문장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각 단어의 숨겨진 의미와 관계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어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각 단어가 문장 속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서로를 비추며 의미의 우주를 완성합니다. 이 마법 같은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구루가 보너스를 준비했어요. 바로 트랜스포머의 학습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트랜스포머의 맥락 파악의 원리만 설명하고 어떻게 학습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죠. 다음 슬라이드부터 간략하게 그 과정을 알아보아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 공식은 그저 정교한 계산일 뿐이라는 것을요. 쿼리 행렬 Q, 키 행렬 K, 밸류 행렬 V가 주어지면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은 그저 수학 문제일 뿐이에요. 아, 여기서 분모의 DK는 쿼리 벡터의 길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쿼리 행렬, 키 행렬, 밸류 행렬의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을 통해 최적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랜덤한 벡터, 랜덤한 행렬들로 시작하지만 트랜스포머는 학습을 거듭할수록 이 행렬들을 문장의 의미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죠. 즉, 트랜스포머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학습되는 것은 바로 이 쿼리 행렬, 키 행렬, 밸류 행렬입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이 행렬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변모합니다. 이들을 통해 트랜스포머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포착하고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쿼리 행렬, 키 행렬, 밸류 행렬이 업데이트되어 나간답니다. 그렇다면 역전파 과정까지 포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통해 파악한 맥락은 손실함수로 평가되어 그 성능을 측정하죠. 손실함수에서는 언매스킹 기법이나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주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기법을 사용하죠. 이 방법은 모델이 문장에서 다음에 올 단어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맥락 파악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손실함수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는 다시 트랜스포머로 흘러가서 쿼리 행렬 Q, 키 행렬 K, 밸류 행렬 V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트랜스포머는 오류를 줄이고 점차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쿼리, 키, 밸류의 최저값을 찾아갑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챗GPT의 학습 과정도 이 애니메이션의 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마침내 우리의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구루와 함께한 트랜스포머와 어텐션의 세계여행 어떠셨나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 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잡한 주제를 가능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만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구루가 되어 여러분께 더 나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더 흥미진진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